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검찰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 법조 시스템 전체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무엇일까요? 2025년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과 법원의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공약의 전면적인 이행입니다. 단순히 몇몇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대법관 증원부터 검찰이 기소청 전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광범위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예상치 못한 진통과 기득권층의 반발, 그리고 사회적 갈등 역시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수명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내 법안은 2025년 대한민국의 사법구조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명확한 분리,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및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권력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을 넘어 국가 권력의 분산, 각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 시민 참여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벽하게 확보함으로써 우리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길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매우 뜨거운 쟁점들이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격렬한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만은 아니라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이로 인해 수사 전문성 및 효율성의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며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최적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없애는 것은 찬성하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다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완적인 역할은 유지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과 입장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쪽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주장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시스템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인적 쇄신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검찰과 법원 내부에 깊게 뿌리 내려온 잘못된 관행과 문화는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제어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법무부 내 검찰 장악 상태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인적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 비용 증가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득이나 시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미래를 향한 로드맵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중대범죄 수사청의 설치 여부와 그 위치, 검찰의 보안 수사권 범위와 그 내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부, 여당,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은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만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검찰 개혁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혹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국민들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혁의 필요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국민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유튜브 채널 홍사원쇼에서 최강욱, 조수진 의원이 검찰 개혁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관점과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 주최 검찰개혁 세미나, 조국혁신당 주최 검찰개혁 공청회 등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발한 공론의 장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그리고 법조 시스템 개혁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모든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법치주의의 확립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편향된 시각에 갇히지 않고 오직 국민 전체의 권익과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불필요한 힘겨루기가 아닌 오직 국민의 인권 보호와 진정한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법의 지배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개혁의 과정은 언제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타협과 협력의 정신으로 임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은 개혁의 방향을 더욱 날카롭고 정교하게 다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건설적인 제안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줄 등대가 될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논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개혁의 과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법조계의 오랜 관행과 조직 문화,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식까지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는 뿌리 깊은 나무의 뿌리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이 개혁의 과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법의 지배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는 진정한 정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여정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골든 타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선진법 집국가,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법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이 역사적인 발걸음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